하재누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시스템으로 시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하재누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재누리입니다. 네, 미국 대선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증시 방향성을 좀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장 전략 들려주시죠. 네, 증시는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뭔가 확인되면 그게 호재건 악재건 방향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략은 그러한 차원과 연결돼서 방향성의 기대감과 거래량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의 가능성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이고, 물론 그런 부분이 거래량을 증가시켜줘야 될 겁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 거래가 증가된 모습이 연속성이 있을지도 역시 이런 차원에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만, 종목으로 본다면은 다우 구성 종목 30개 종목 중에서 딱 2개 종목, AT&T, 인텔 이렇게 2개 종목만 하락하고 27개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미리 좀 선반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방향성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고, 여기에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의미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그 핵심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우선 첫 번째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 증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 거래가 물론 이제 이번 달으로 며칠 되진 않았습니다만 비교적 거래가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고, 10월 달과 비교하면은 거래 고점, 10월 달 거래가 가장 많은 시점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요 며칠 말씀을 드렸지만은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점이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장중에 중국장 역시 최근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켜보셔야 되는데, 어제 중국장이 장중에 바닥권이 저점이 제법 좀 흘러내렸었죠. 종가권의 낙폭을 급격하게 줄여놓으면서 특히 오후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안정성 있게 진행됐다는 점은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 시점과 동시에 뉴욕 증시의 선물 시장 움직임도 분명히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선물 시장이 큰 폭으로 요동을 친다면, 아니면 크게 밑으로 흐르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변화를 보인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거기에서 상당히 강하게 상관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봐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게 중형주 쪽의 거래 증가가 나타나는지 또 대형주의 거래 증가가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아직은 대형주 쪽은 최근 들어 거래가 증가되는 모습이 부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 가능한 모습이 두드러지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이나 시장에 대해서 거래량 증가가 상당히 많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지수를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올랐어요. 0.6%가량 상승했고 미증시도 올랐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우리 증시 어느 정도까지나 가능할까요? 지지선과 저항선 살펴주시죠. 네, 일단 지수는 어제 양선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5일선을 지지하고 21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 또 시초가 위로 살짝 물론 시초가 밑으로 내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종가가 고점을 기록할 만큼 어제 움직임은 상당히 전형적인 안정감 쪽에 무게가 실리는 그런 캔들의 모양이었죠. 또 오늘 지수는 일단 선물 시장의 움직임 또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다만 1932포인트로 어제 지수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을 저점으로 설정을 하고요. 반등시는 1945선을 볼 건데요. 이 1945선은 수급선의 안착이 시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1945선에 간다 하더라도 바로 거기에 안착하기보다는 여기 지금 보시는 그 녹색이 수급선인데요. 꼬리가 달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거래가 크게 증가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거래량에 따라서 안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는 1932포인트에서 1945포인트를 밴드권 하단과 상단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돌파 후에 안착을 하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식과 현금 비중 계속적으로 8대1을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와서 시장의 방향성이 설정되고 거기에 거래가 실린다면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볼 수 있는 기회도 거기서 포착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아직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8대1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또 파워 시스템은 어떤 종목의 신호가 나타나는지 두 종목 골라주시죠. 우선 오늘 시장의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제 오장 거래량이 증가된 종목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대형주 쪽, 중대형주 쪽의 거래 증가를 보시라고 했죠. 그것과 관련성을 지어서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사실 그 IT 업종이 최근 들어 힘을 이렇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부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다만 어제 오후장을 보게 되면 화면 보시는 대로 2시 이후의 거래량은 아침, 오전, 중반 거래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아주 강한 거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만큼 거래가 증가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수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화면 보시는 대로 기관 쪽의 매수 움직임이 어제 비교적 적극성을 띄었고 최근 외국인의 매수도 어제는 물론 매도가 살짝 있었습니다만은 외국인의 매수 움직임도 꾸준하게 유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 거래는요. 그래서 의미가 크게 부여되진 않더라도 여기 지금 보시는 5일선과 21선의 접점이 이루어진 부분이 91,000원권 초반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분명히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상당히 속을 많이 썩인 또 보유하신 분들이 지루하게 느낄 만큼 힘없이 거의 한 2달 이상을 흘러내린 종목이죠. 어제까지 3일 연속 양선이 만들어지면서 아직은 거래는 감소돼 있기 때문에 거래 증가의 근거로서 접근은 좀 미흡합니다만 역시 어제 오후장의 움직임을 보면 1시부터 2시 사이, 특히 2시 이후의 거래량은 눈에 띄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기와 시간상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오후장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수급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를 하고 있죠. 물론 아직은 규모 면에서 매도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인데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한 모습을 역시 삼성물산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삼성전기, 삼성물산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파워시스템에서 제시된 종목 삼성전기와 삼성물산입니다. 조금은 좀 답답한 그런 시세가 최근에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최근의 움직임은 많이 호전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였습니다.